컴퓨터 형제도 실습 첫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습 조교를 맡은 석사과정 손준하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실습 수업 같은 경우는 대면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좀 강의를 진행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은 제가 1대1로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비대면 수업은 이제 그게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다 촬영을 해놨으니까 모르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은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홈워크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이 사이버 캠퍼스에도 홈워크 프로세스를 다시 공지사항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숙제를 제출하는지 같은 거를 자세하게 써놓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숙지를 하시고 숙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제가 명시한 부분들에서는 다 감점 요인들이 있으면 감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인지를 하고 과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채점된 결과는 보통 여러분이 과제를 제출하고 빠르면 일주일 후에 바로 다음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이제 일이 생기게 되면은 2주, 3주씩 점수를 알려드리는 게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감점이 된 걸 모르고 계속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출을 계속 하시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그 숙제 양식이라든지 보고서 양식 그리고 무슨 숙제인지를 잘 인지를 하시고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강의를 위한 카페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는 제가 이제 홈워크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참고 자료를 올려놓는데요. 특히 숙제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공지를 합니다. 근데 한번 공지를 해도 여러분이 뭐 화면을 사진으로 이 카메라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서 집에 가서 확인을 하면은 좀 이제 까먹기도 하고요. 이제 뭐가 숙제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아예 그냥 카페에다가 숙제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크레오 숙제 같은 경우는 도면을 보고 따라 만들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도면들을 다 올려놓고 이제 여러분은 가서 그걸 확인을 하고 숙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제출 날짜 같은 것도 다 적어놓기 때문에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그 숙제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2020년 컴퓨터 운영제도니까 이쪽에다 제가 공지사항이나 숙제를 계속 올릴 거고요. 그리고 작년도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숙제들 나간 게 있습니다. 숙제를 클릭을 하면은 안에 첨부 파일에 이렇게 자료가 있고 그리고 뭐 언제까지 제출, 보고서랑 모델링 파일을 모두 메일로 지출하라 이런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숙제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제가 만든 자료나 아니면 퍼온 자료들을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아마 19년도 공지사항이 2020년도 공지사항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카페 가입할 때 요거를 꼭 참고를 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실습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오를 이렇게 여시면은 처음에 이런 창이 있고 처음에 이제 여러분 모델링을 시작할 때는 이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그래서 부품으로 보통 많이 저희가 시작을 하고 저희가 강의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부품이랑 어셈블리입니다. 부품은 말 그대로 어떤 단일 파트를 모델링하는 걸 말하고요. 어셈블리는 그런 여러 개의 부품들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입니다. 말 그대로 조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품을 일단 클릭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뭐 원하는 이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솔리드를 선택을 하십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확인을 바로 누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이런 평면들이 조합이 된 공간이 보이고요.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마우스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우스 가운데 휠을 이렇게 당기거나 밀어서 확대나 축소가 가능하고요. 모델에 대해서. 또는 마우스 가운데 휠을 누른 상태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윈도우 10에서는 마우스에 대한 어떤 뭐 기능이 좀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정하는 거를 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아래 부분에 보면은 여기다가 설정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설정을 입력을 하면은 이 설정 앱이 보이는데요. 여기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서 장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치를 클릭을 하시고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이 비활성 창을 가리킬 때 스크롤, 이게 여러분은 아마 켜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끄셔야지 크레오상에서 마우스 가운데 스크롤을 이용해서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끈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마우스 가운데 힐을 한번 조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 돌리는 것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막 돌려보다가 얘가 삐뚤어졌어요. 근데 다시 처음에 봤던 그런 똑바른 방향을 보고 싶어요. 그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랑 D 키를 같이 누릅니다. 예, 컨트롤 D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시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가운데 힐을 클릭을 하고 당기면은 네, 이렇게 모델을 평행으로 드래그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초적으로 얘네들 이제 움직이는 방법을 좀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모델링을 할 때 먼저 좀 작업 설정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파일 왼쪽 상단에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준비로 들어갑니다. 준비에 보면 모델 특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모델의 단위가 인치, 파운드, 세컨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크레오가 미국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프로그램인데 미국 애들은 그 미터법을 사용 안 해요. 얘네들은 그 인치랑 파운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정을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모델링을 시작하면 요걸 꼭 주의를 해서 설정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미터가 익숙하셔서 MKS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3D 모델링, CAD 모델링은 MMKS로 합니다. 밀리미터, 킬로그램, 세컨드입니다. 이걸로 설정을 누르시면은 치수 변환과 치수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변환을 하셔도 되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치수를 안 바꾸고 막 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다 인치로 모델링이 되겠죠. 길이 단위가. 그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치수 변환을 하게 되면은 그 1인치를 25.3mm로 환산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은 뭐 1인치로 모델링을 했어도 실제 여러분 생각은 그게 밀리미터 단위라고 생각을 하고 모델링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 그 경우에는 치수 해석을 눌러서 단순히 이 단위 자체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단위를 환산해 주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단위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인치로 설정을 하는 상태에서 밀리미터라고 착각을 하고 막 모델링을 하고 밀리미터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서 치수 해석을 해서 이 단위를 아예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MMKS로 단위가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기초적인 모델링을 좀 해볼 건데요.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이제 요 밀어내기 스케치, 요걸 중점적으로 해볼 겁니다. 일단 스케치를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평면이 요게 3개가 있습니다. 3개. 그 중에서 뭐 아무 평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아무 평면이나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클릭을 하시고 스케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스케치를 누르시고 그럼 이제 이게 스케치 화면으로 지금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림 그리는 툴들이 있어요. 뭐 그림판에도 뭐 이런 게 있고 뭐 포토샵에도 있고 파워포인트에도 있고 다 대동소이하죠.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원을 클릭을 해보셔도 되고 뭐 직사각형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아무 모양이나 클릭을 해봅시다. 저는 지금 원을 클릭을 했습니다. 원을 클릭을 하시고 아무 원이나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원이 하나 그려졌는데 여기 보면은 이 원에 지름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50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원이 하나가 그려졌죠. 근데 이 상태면은 아직 스케치가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확인을 누르셔야지 여러분의 한 스케치가 완료가 되는 거고요. 한번 확인을 눌러볼게요. 확인을 누르면 원 동그라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삭제하실 때는 그냥 딜리트를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여기서 삭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삭제를 해야 되네요. 여기서 삭제를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컨트롤 D를 누르고 다시 원래 제가 봤던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또 스케치를 누르고 이번에는 요 밑에
중심 직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만들고 하나 만들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은 아마 이걸 클릭을 하고 어떤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보면 여러분 저 안에 투명했는데 제가 아까 만든 건 노랬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요건 아직 스케치가 계속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마우스 가운데 휠을 클릭을 하면은 요 하나의 스케치가 완성이 된 겁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렇게 치수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40 엔터 누르고 엔터 누르고 여기서도 한번 25로 엔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스케치가 지금 하나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제 스케치가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이 막 스케치를 이렇게 돌려보시다가 다시 스케치 평면을 다시 보고 싶어요. 그때는 여기 있는 요 버튼, 요 디귿자 같이 생긴 거 있죠. 요걸 누르시면은 다시 이 스케치 평면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좀 이상한 걸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 원 보이시죠? 원을 아무데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고 마우스 가운데 휠을 클릭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 노랗게 안 됐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은 이게 지금 스케치가 아직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있던 기존에 있던 선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런 걸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제거를 하는 방법이 세그먼트 삭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그먼트 삭제를 클릭을 해서 이걸 누르면 지금 요 초록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죠. 클릭을 합니다. 이거 지워졌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여기도 없애 보겠습니다. 선을 딱 없애고 마우스 가운데 휠을 딱 클릭을 하면은 네,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노랗게. 그러니까 스케치에서 주의할 점은 항상 이렇게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돼야지 스케치가 끝난 겁니다. 만약에 이게 노란색이 아니라 투명하다, 하얀색이다 하면은 나중엔 그걸로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코너 직사각형을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스케치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당연히 마우스 가운데 휠을 클릭을 하면은 활성화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평면상에 있는데 지금 겹쳐 있잖아요. 빈 공간이 또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여기서 세그먼트 삭제를 해서 뭔가 지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세그먼트 삭제를 눌렀어요. 이 상태에서 요걸 이렇게 계단처럼 만들려면은 밖에 있는 걸 지워야겠죠. 밖에 있는 거 하나 지웠어요. 근데 지웠는데 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전에 스케치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는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확실하게 선을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을 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휠을 누르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대로 스케치가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스케치가 또 불안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스케치가 이제 닫혀있지 않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선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선을 클릭을 하고 뭐 아무렇게 일단은 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마우스 가운데 휠을 클릭을 하면은 빨간색으로 된 게 보이죠? 요거는 이제 스케치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선분의 끝이 어디에도 연결이 돼 있지 않아서 지금 스케치가 불완전한 상태인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제거를 해주는 방법은 모델에 따라 다르겠죠. 뭐 이렇게 잘 안쪽으로 넣어서 세그먼트 삭제를 해서 뭐 원하는 모양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 했으니까 이걸 지운다든지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확인을 클릭을 하면은 뭔가 이상한 모양이 하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케치일 뿐입니다. 솔리드,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아니고요. 요건 그냥 스케치일 뿐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뭔가 입체로 만들어줄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거. 여러분이 만든 이 스케치를 클릭을 하시고 아니면 여기서 클릭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여기 위에 형태의 밀어내기가 있습니다. 밀어내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뭔가 이렇게 볼록한 게 생겼죠? 말 그대로 뭔가 이렇게 밀어내서 어떤 입체적인 형상을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치수를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것도 한 50을 하면은 더 두꺼워지고 또 이 가운데 잘 보면 분홍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하시면은 반대로 들어갑니다. 또는 요거를 누르기가 힘들다 하면은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보통은 요게 디폴트로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서 왼쪽에서 왼쪽 게 이게 디폴트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나중 가면은 밀어내기에서 솔리드 말고 서피스도 배우게 됩니다. 서피스로 밀어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아까 그 스케치의 틀을 따라서 면이 생성된 겁니다. 면. 근데 일단은 서피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뒷강의에서 좀 더 나가기로 하고요. 요번 초기에는 일단 솔리드로만 한번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솔리드를 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상한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은 다시 요거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또 컨트롤 D를 누르고 이번에는 밀어내기의 또 다른 기능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아까는 스케치를 누르고 그 형상을 밀어내기를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그냥 자기가 그 모델링을 하려는 평면을 클릭을 하고 스케치 평면을 클릭을 하고 밀어내기를 클릭을 하면은 저절로 스케치 평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아무 스케치도 클릭을 안 했잖아요. 스케치부터 하라 이 뜻입니다. 밀어내기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누르고 밀어내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스케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평면만 클릭하고 밀어내기를 했다. 그럼 얘가 알아서 야, 너 밀어내기 할 거 빨리 스케치를 해 하고 스케치 평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위에 지금 스케치가 활성화됐죠. 자, 이번에 제가 원을 이용을 해서 또 뭔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직사각형으로 한번 뭔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네모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하나 이 안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스케치가 이렇게 노란 부분이 활성화가 됐죠. 지금 구멍이 뚫린 스케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로 선을 그냥 마음대로 그려봅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렸고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밀어내기로 바로 저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스케치를 밀어내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 깊이 값도 뭐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5를 주겠습니다. 15를 주고 확인을 눌러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팁을 알려드리면 그래서 이제 밀어내는 타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걸 누르게 되면은 스케치 평면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밀어내기를 하게 되고요. 요걸 누르게 되면은 그 스케치 평면 위로 밀어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모델링을 할 때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상태에서 제가 확인을 눌러서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밀어내기로 뭔가 만든 게 어떤 얼굴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근데 얼굴을 보면은 눈 하나 있고 입 하나 있는데 지금 눈이 하나가 없죠. 그러면 나중에 뭔가 내가 눈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느냐, 요 밀어내기를 한 거를 보면은 초록색으로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이 밀어내기 안에서도 이렇게 면들이 존재하잖아요. 면을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요거를 클릭을 하고 스케치를 누르든 밀어내기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전 밀어내기를 누를게요. 밀어내기를 누르면은 이 위에다가 또 스케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취소를 하고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그 전까지는 밀어내기나 스케치를 기존에 있는 디폴트 평면에다 했어요. 기본 평면에다 했는데 요번에는 제가 밀어내기를 제가 만든 어떤 솔리드의 위에 있는 평면에다 하게 된 겁니다. 이 기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만약에 그리고 이제 밀어내기를 할 때도 제가 원을 이렇게 그렸죠. 원을 그리는데 근데 이 눈하고 높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막 눈이 막 이 아래 달려 있지 않죠. 요거하고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이 맞추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잡자. 그런 게 바로 참조 기능입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마우스를 보시면 참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참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참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모델링을 할 때 그 모델링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인데요. 이게 진짜 정말 많이 쓰입니다. 이 기능이 정말 많이 쓰이고 예를 들어서 기능을 보여주면 아까 제가 눈의 높이를 맞추고 싶다고 했죠. 여기서 요거를 클릭을 하고 그럼 이 원의 중심이 잡히고요. 그리고 이 위에를 누르면은 여기 또 이렇게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게 또 잡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이런 것도 지금 막 생기고 있죠. 받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팁인데 지금 이게 보면은 여기다가 같은 높이에다 맞추려고 해도 안 맞춰집니다. 이걸 어떻게 맞추냐?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선이 하나 그려집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중심선을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딱 맞추면은 선이 딱 하나 나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어떤 참조선이랑 비슷한 선이 하나 생겼죠. 얘는 얘가 모델링 객체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어떤 모델링을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는 선을 이렇게 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좀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어셈블리를 할 때도 이런 중심선이 있어야지 어떤 기준을 잡기가 좀 편해집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모델링 하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잡으시면 되고요. 그럼 저는 이제 높이를 맞춰서 한번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눈의 높이가 맞는다고 해서 거리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막 눈이 여기 가운데 있다. 굉장히 뭔가 잘못됐죠. 그럼 요거를 컨트롤 Z로 해서 취소를 하고 또 약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선을 일단 좀 클릭을 해볼까요? 선을 클릭을 하고 여기 아까 그 원의 중심에서 여기 H라고 지금 떴습니다. 여기 딱 클릭을 하고 맞춰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선분이 하나 생긴 건데요. 이 상태에서 선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딱 가면은 이게 딱 이렇게 어떻게 붙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 왼쪽에 있는 선과 오른쪽에 있는 선이 지금 길이가 같아진 순간입니다.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원을 이 중심 요 끝에 선 끝에다가 만듭니다. 그리고 이 원도 여러분이 뭐 짝눈이신 분도 있겠지만 보통은 눈에 크게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면 여기 R이라는 표시가 나오면은 제가 이전에 스케치한 원과 똑같은 사이즈의 원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제가 아까 초반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빨간색 있으면 스케치가 지금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열려 있는 겁니다. 스케치가. 이제 세그먼트 삭제를 누르고 불필요한 선들을 지워보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이 가운데 선 필요 없고 이 선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선도 지우고 이 선도 지우겠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마우스 가운데를 클릭을 하면은 활성화가 됐죠. 자,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눈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눈이 지금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눈이 튀어나온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밀어내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눈이 튀어나온 건데 실제로 밀어내기의 또 다른 기능 중 하나는 기존에 있는 솔리드를 제거를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서 보이시면은 재료 제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재료 제거. 요걸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뭔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방향, 이거 보이시죠? 이 방향을 클릭을 하거나 또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상단에 있는 이 방향을 클릭을 하시면은 눈을 반대로 뚫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지금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처음에는 제가 밀어내기를 이용을 해서 볼록 튀어나온 것만 모델링을 했는데 밀어내기에서 이 재료 제거 기능을 하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솔리드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뭔가 상자에 눈과 입이 뚫린 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시면은 지금 가장 기초적인 걸 알려드렸는데 이 밀어내기를 이용을 하시면은 구멍을 뚫는 것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볼록한 솔리드를 만드는 것부터 재료 제거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 것까지 밀어내기만 있으면 사실상 거의 모든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밀어내기만 잘 써도 그 아까 알려드린 참조 기능만 잘 써도 대부분의 것들을 여러분이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 동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조금 더 밀어내기 이후에 심화된 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